자, 안녕하세요. 차트 공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있을 때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는 유가 영향을 분석을 해볼 거고, 미국 증시 전망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파급 효과도 해볼 거고요. 금리 시나리오도 확인을 해볼 거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핵심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이걸 다 하게 되면요, 시장 눈이 달라질 겁니다. 자, 5월 24일 어제 기준이고요. 국제유가가 2주 만에 최저치를 근접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하고, 이란 측은 합의에 임박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브렌트 오일이 4.5% 급락을 했어요. 4.55%죠. 급락을 했고요.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데 유가는 하락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될 것 같긴 하다라는 데에서 이제 베팅이 시작됐다 그거죠. 그리고 아직도 유가는 전쟁 전 대비 여전히 30%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 전보다 아직 30% 높은 수준이에요. 협상이 타결돼도 즉시 돌아오기는 힘들어요. 가격이 즉시 그 전으로 돌아오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 협상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 때문에 그런 거고, 미국 입장은 이란이 먼저 핵 포기를 검증받아라, 그 다음에 제재를 풀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먼저 검증을 하고 뒤에 보상을 해주겠다 그 얘기고요. 이란 입장은 2018년도에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어요. 그럴 거면서 어떻게 믿냐? 이제 이란 측에서도 당연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불신이 있는 거죠. 그때도 트럼프 1기 행정 때였습니다. 그리고 협상 여지도 그때 당시에도 협상 여지도 쉽지 않았어요. 2013년도에도 6개월이 걸려서 합의가 된 거고, 본 합의 이제 협정을 맺을 때는 20개월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리고 총 두 개 합치면 총 20개월의 이제 마라톤 이상, 20개월 이상의 마라톤이 걸린 거죠. 그래서 2026년 현재는 더 복잡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배치를 했고요. 미국은 핵잠수함을 지중해 초이까지 이동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실제로는 군사적 긴장을 배경으로 해서 극도로 복잡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 5가지 관점에서 유가를 보겠습니다. 협상이 타결됐을 때 이란 원유가 이제 시장에 공급이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도 긴장이 완화가 돼서 이제 배들이 전부 다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공급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고, 이제 평상시까지 오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도 될 거고요. 금리 인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다들 예상하고 할 거고요.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제 전쟁이 다시 터졌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유가가 다시 추가로 20-30% 급등을 할 거고, 호르무즈 봉쇄가 되면은 이제 공급망의 혼란이 극대화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재자극을 할 거고, 금리 인하는 당연히 멀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에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죠. 뉴스가 나오면 유가는 즉각 반응을 합니다. 유가는 즉각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협상 동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5가지 관점 중에서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강세장 흐름이 계속 지속 중이고요.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가 5만 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리고 S&P는 8주 연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 시에는 시장이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에너지 섹터만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기술주, AI주, 소비주, 항공주, 물류주 전부 다 상승을 기대하겠죠. 이제 안정감을 찾으면 이제 소비가 많아질 거고, 물류도 그만큼 다 발전을 할 겁니다. 기술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협상이 됐을 때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전쟁이겠죠. 전쟁이 났을 때 에너지주가 폭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섹터 전반에는 전부 다 이제 악영향을 주겠죠. 기술주, 소비주, 항공주, 물류주. 에너지 소비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 공포지수가 올라가겠죠. 그 빅스가 올라가면서 변동성이 확대해서 출렁임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결렬 뉴스시는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걸로 다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한국 증시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거고요.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이란발 유가 충격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한국 증시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4.74%로 아시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강세 섹터는 어떤 것 때문에 올라왔냐면요.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수출주 이렇게 세 가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렸죠. 그래서 협상 타겟시의 긍정적 영향을 보면요. 조선하고 해운 쪽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반도체, IT 섹터가 당연히 긍세를 보일 겁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도 당연히 개선이 있을 거고요. 에너지 비용이 안정적으로 이제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개선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 1, 2분기, 한 3개에서 6개월 정도 수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낙가는 금물이라는 거, 금방 변동성이 금방 반대로 바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한국이 왜 이 협상에서 특히 민감한 거는요. 원유가 100% 수입국이잖아요. 이란발 유가 충격에는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요. 협상이 결렬됐을 때, 이제 전쟁일 때 보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가 될 거고 물가 금리가 당연히 확대가 될 겁니다. 증시 변동성도 당연히 확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단기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바로 반응이 올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유가와 금리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결고리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 유가가 결정하면 하락하면 급등하든 유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이 결정이 됩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좋아질 거고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겁니다. 연준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할 겁니다. 인하로 할지 동결을 할지 인상을 할지까지 결정을 할 겁니다. 이제 이번 주에 PC 시장 지표 발표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떻게 할지 이제 연준이 그걸 보고 결정을 합니다. 협상의 타겟시에는 당연히 유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다 반응을 할 거고요. 채권도 상승을 하고 주가 시장도 추가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는 당연히 멀어질 겁니다. 유가 급등할 거고요. 소비 지수를 당연히 자극할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재자극할 거고 금리 인상이 되겠죠. 그리고 채권도 하락이 될 거고 성장주도 이제 조정을 다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란 협상이 이번 주에 있어요. 그리고 PC 발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정학적 리스크를 확인해 볼게요. 이건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군사적 진작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미국은 군사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을 지중해 초입까지 갖다 대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또 변수가 있죠. 협상이 실패했을 때 미리 선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당연히 긴장 상태가 놓여져 있고요. 이란 잠수함이 거기 전력으로 추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에 또 변수가 있죠. 후티 반군이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 홍해에서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 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전쟁이 재개했을 때 당연히 안전자산이
달러가 급등할 겁니다. 그리고 위험 자산은 주식 등은 이제 급락을 할 거고요. 빅스 공포지수가 당연히 급등을 할 겁니다. 시장이 패닉으로 올 수도 있죠. 이건 또 어디까지나 아직 예상입니다. 이제 그 리스크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을 보면요, 불사 충돌이 확대가 됐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할 거고 후티 반군 보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자의 대응 원칙은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주시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 당연히 분산 투자 해야 됩니다. 안전자산 비중으로 이제 적절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 변동성의 확대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오른다고 이제 현재 전쟁 중인 상황에서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대응할 그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가 답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 결과가 시장에 미치는 핵심 포인트는요, 협상이 타결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는 지금 증시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증시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가 가속될 거고 전 자산에 이제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됐을 때 유가 급등을 할 거고요. 유가만 올라가지 나머지는 전체가 내려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부담이 올라갈 거고요. 증시는 패닉이 올 수도 있고요. 금, 달러, 안전자산만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유가 급등은 이제 공급 차질을 낳을 거고 인플레를 자극할 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겁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어요. 에너지 100% 수입국이라서 그렇고요. 수출주 중심의 시장이고요. 우리는 수출이 거의 다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핵심 체크 포인트는요, PC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있고요. 이란 협상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결론은 추세는 따르되 리스크 관리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안전자산에 적절히 분배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차트 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